네, 서기호 의원입니다. 처장님, 오전에 제가 이 법정 녹음에 대해서 시범 실시한 그 평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점심 때 저희 의원실에다가 딱 하니 법정 녹음 시범재판부 설문조사 결과만 제출했어요. 이 설문조사 결과, 이게 평가 자료입니까? 이 시범 실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시범 실시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자료를 실무부서의 이야기는 그 자료를 토대로 오전에 드린 같은 그런 요약본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약본이 아니라 편집된 요약본이 아니라 평가 자료 원본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실무자가 누가 담당자가 말씀하시죠? 그 담당자 계시나요? 이 자료 담당자. 못 줄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사법지원실장의 소관인데 오늘 지금 사법지원실장이 그 가정법원에 그 상담위원들 워크숍을 주재하러 갔습니다. 그럼 누가 이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 분이 누가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법원에서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시범 실시 평가 자료 분명히 처장님 답변으로 있다고 하셨고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심시간이 넘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설문조항 이렇게만 제출해서 이게 뭡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분명히 평가 자료인데 평가 자료는 제출 안 하고 설문조사 결과만 내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평가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다든가, 자, 그 다음에,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평가 자료도 원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나중에, 오늘 이 자리는 적당히 넘어가고, 나중에 편집된 거, 요약한 거, 이거 제출할 생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법원에서 분명히 형제의혹 사건이 터지자마자, 법정 녹음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정작 이건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법안도 제가 발의했고 이 평가자료도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제대로 제출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의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법원에서 추진하는 법정 녹음 전면 실시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마치 국민들을 위한 법정 녹음을 전면 실시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원의 편의를 위해서 재판장의 편의를 위한 어떤 법정 녹음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의심이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서초동에 비롯한 전국에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만나보고 그리고 당사자들, 재판을 받아본 당사자들 만나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 법정 녹음 전면 실시한다는데 그거 믿을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대법원이 그렇게 순순히 재판 녹음해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세요, 다들.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태도가 그런 의심을 자꾸 가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처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변호사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은 법원의 재판 중에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고압적인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장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 재판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평가가 뭐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 재판이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고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정 녹음을 의무화하겠다, 법정 녹음을 전면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로는 전면 시작할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고등법원 재판은 녹음을 좀 적절히 제한하면서 일선의 일반 1심법원 단독판사들 재판을 위주로 녹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발표한 대로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그것은 어떤 절차의 과정이든지 100% 녹음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사자 신청을 안 한 것도 그럼 다 의무적으로 녹음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1심 재판 기록이 전부 다 녹음 파일로 남게 되면 항소심 재판할 때는 그 1심 재판한
파일을 듣고 앉아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조서는 조서대로 쓰고 또 녹음 파일은 녹음 파일대로 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중적인 업무 부담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런 것 또 불필요한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요구하는 신청하는 사건은 제한 없이 모두 다 100% 녹음하겠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는 사건까지 100% 녹음해놔라라고 하는 요구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고 싶은데요. 그러려면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변자로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셔야죠. 그 자료는 지금 사법지원실장은 가정법원에 갔고 사법지원실의 총괄심의관이 나와 있어서 답변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하겠다고 합니다만은. 예, 그러시죠. 지금 나오셔서 말씀.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이거는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말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 듣고 자료는 제출토록 하시고, 일단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이쪽 오셔서. 나오셔서, 예.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을 맡고 있는 전지원 판사입니다. 서교 의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가 미처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그 뜻에 맞게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면 실시가 아니라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재판부가 편의해서 하고 있는 녹음은 지금도 조서 작성을 실제로 하고 있는 참여관이나 아니면 속기를 담당하는 속기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법정 녹음은 재판부 편의를 위한 녹음이 아니라 조서를 대체해서 모든 재판의 과정이 생생하게 녹음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시한 역사가 일천하고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전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법정 녹음을 실시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재판부들을 상대로 저희 심의관들이 직접 내려가서 하루 동안 간담회를 가지면서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전국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든 재판부를 상대로 전 전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의 로 데이터가 전혀 가공을 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대로 오늘 부랴부랴 제공을 해드렸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제해서 보고드리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국회에 제공해 오진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 자료까지 요청하시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서 산적한 그런 내부 보고서들을 전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을 좀 해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 넣어주세요. 나중에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예, 예? 자료를 현실적으로 제출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말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법관과 참여관에 대한 설문조사만 있어요. 아니, 법정 녹음을 시범 실시했으면 재판을 받았던 당사자, 그 다음에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없고 왜 법관과 참여관의 설문조사 결과만 있습니까? 이게 법정 녹음이 그분들,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의견이 또 상당히 훨씬 더 중요하지. 어떻게 법관과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법정 녹음을 하는 취지하는 취지는 당사자와 변호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왜 빠져 있습니까? 예. 그러시죠. 자, 나중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 판결문 공개와 관해서 오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이 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열람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해가지고 비공개 심리, 소년 사건,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개별 사건마다 이 사건은 소년 사건이기 때문에 열람을 제한한다.
또는 뭐 어떤 사건은 뭐기 때문에 그렇다. 개별 사건별로 제한한 사유를 명시해가지고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색어를 통한 검색은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사건별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뭐 59조의 3, 2호에 따라서 59조의 3, 2호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개가 아니죠. 현재 하고 있는 정도의 공개가 뭐 비공개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형사 판결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개를 자꾸 주저하는 것은 극단적인 예로 예를 들면 간통 이렇게 그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판결 2013년에 있었던 간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형사 판결을 다 내놔라라고 하면 그럼 다 줘야 됩니다. 주면 그것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어느 법원에 그 2013년 제1호 사건부터 마지막 사건까지 판결을 다 내놔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활용을 할 것인지는 조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해야 피고인이 됐던 사람의 인권 보장이라든지 인격권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판결 공개와 형사사건의 판결 공개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봐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세요. 차장님께서 지금 상업적 이용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자, 상업적 이용 우려 때문에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히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제한 가능한 사유로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5가지에는 상업적 이용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심리 비공개를 비롯해서 소년사건, 공범관계, 재판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이런 5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에 해당되는 거면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처장님이 말씀하신 상업적 이용은 이 법에 없습니다. 지금 법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처장님이 지금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임의어 검색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공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을 보다가 그 사건의 원심 판결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대법원 판결에 원심 판결의 사건 번호가 있고 그 사건의 당사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가지를 치면 인터넷으로 검색이 돼서 봅니다. 그럼 한목적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어느 특정 검색어를 집어넣고 그 사건의 판결은 내가 다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의 경우에는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정말 위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법에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 있는데 5가지 외에는 누구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연락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5가지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5가지 예외적인 조항에 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상업적 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법에도 없는 그 사유를 가지고 지금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면은 지금 형사관법 59조의 3을 지금 정면을 위반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형사 판결문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형사관법 59조의 3, 2011년도에 개정된 이 법 조항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제한을 하는 게 적당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법에도 없는 거를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꾸 법원에서 아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병석 의원님께서, 중개 문제를 나갈 때, 그때도 피고인의 인격권을 좀 고려해서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개 문제를 검토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피고인의 인격권을 지금 법원에서 보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국민의 투명한 재판, 국민들이 이 세월호 사건에서 투명하게 재판되고 있는지, 공정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지,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사건이 발생된 것이며, 그 원인이 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중개요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사 판결서 관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8세 때 사법개혁 특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원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인격권, 상업적 이용의 우려,
자꾸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자꾸 제안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그런 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법원의 편의, 재판장의 편의를 공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만 혼자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기 소 의원님 말씀을 좀 그만 해주십사 해서 마이크를 껐더니 끈 거나 안 끈 거나 효과는 똑같하게 너무 명료하게 잘 들려서 저 좀 이따가 이 보충질이 끝나면 예 그렇게 예. 그래서 그 판결서 공개부터 문제도 그렇고요. 법정도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좀 그 법원의 편이나 재판장의 편의만 위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현행법 규정하고 지금 우리 처장께서 답변하는 거하고 등등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판결서 공개, 형사 판결서 공개든 또는 세월호의 중개든 그것을 안 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법원에게 무슨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뭐 그것을 공개해서 법원이 뭘 숨기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판의 공정성이나 또 상반된 이익을 가진 사람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뿐입니다. 뭐 조금 더 열어서 또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좀 더 심층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또 자료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로우 데이터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에는 이병석 부의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